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부장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창문 차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 제가 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스튜디오가 아니고 여기 사무실에서 촬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해볼 거는 바로 유리입니다. 창호에서 유리가 8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창호는 유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널리 쓰이는 것이 바로 유리입니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다섯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징검다리에서 두 줄로 유리를 공중에 띄워놓고 하나는 일반 유리, 또 다른 하나는 강화 유리를 세팅을 해놨죠. 그래서 징검다리를 건너면서 강화 유리만 건너야 살아남는 그런 잔인한 게임인데, 여기서 강화 유리가 대체 뭐길래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도 잘 견딜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리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건축에서 쓰이는 유리는 일반적으로 판유리라고 불리는 플로트 유리를 가공해서 다양한 용도에 맞게 쓰입니다. 저희 창호공사 쪽에는 예전에는 단판 유리라고 해서 싱글 유리 한 장을 설치를 했지만 2000년대 이후 들어오면서 복층 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판유리,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판유리는 2mm, 3mm, 5mm, 6mm 등 채광제로 많이 씁니다. 옛날 옛적에 보시면 저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창이 있고 창살에 창호지가 발라져 있는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대 건축에는 채광 재료로 유리가 절대적으로 사용이 되죠.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유리가 안 들어간 건물을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유리가 건축의 가장 기본이 되고,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게 유리입니다. 저의 안경, 핸드폰, 액정, 기타 등등 유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복층 유리. 자, 이러한 복층 유리는 판유리를 별도로 가공 과정에 거쳐서 복층 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복층 유리, 복층이란 마을은 한 유리 한 장과 또 다른 한 장을 겹쳐서 만들게 되는 것을 복층 유리라고 합니다. 흔히 창호 교체 공사에 있어서 미석이 창, 레일이 있어서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창을 말하죠.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리가 바로 복층 유리입니다. 이 복층 유리는 조합에 따라서 유리의 두께가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26mm의 복층 유리라 하면 5mm의 판유리, 그 사이 공기층 16mm, 그리고 5mm의 판유리가 들어가면 유리의 두께는 5 더하기 5, 10이 되고 중간에 공기층이 16이 돼서 이러면서 26mm,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26T라는 복층 유리가 탄생하게 되죠. 이거는 24, 22, 16 이런 식으로 28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처럼 판유리를 기준으로 공기층의 두께 차이에 의해서 복층 유리의 두께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기층을 띄우는 부속을 감봉이라고 하고요. 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알루미늄 감봉 또는 단열 감봉, TPS, 테카섬 이런 단열 감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미석이 창 기준 복층 유리. 이 두께는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두께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희 제이텍에서는 외창 기준 26mm의 복층 유리를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창호의 위치에 따라서 일반 판유리가 아닌 기능적으로 로이 유리를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색상을 그린색이나 블루색이나 그레이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투명이냐 불투명이냐에 따라서 불투명 유리, 모루 유리, 미스트 유리 이렇게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삼중 유리. 자, 그러면은 복층 유리도 가능한데 3중,
3개입니다. 삼중유리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판유리 한 장, 그 다음에 공기층, 그리고 판유리 한 장, 그 다음에 공기층, 그리고 판유리 한 장. 이렇게 들어가면 1, 2, 3, 즉 삼중유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복층유리의 장점이 안에 공기층으로 인해서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게 장점인데, 삼중유리는 복층유리에다가 다시 공기층 하나를 더 떼었기 때문에 단열 효과는 더욱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기밀성과 소음 차단 효과는 당연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삼중유리 두께. 자, 그럼 이 삼중유리 두께는 어찌 결정되느냐? 조합하기 나름입니다. 자, 5mm의 판유리, 그 다음에 12mm의 공기층, 그리고 5mm의 판유리, 그리고 12mm의 공기층, 그 다음에 5mm. 이렇게 조합을 하면 5, 5, 5, 유리 두께 15, 공기층 24, 즉 39T, 39mm, 3.9cm의 삼중유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합으로 39T도 있고 43T도 있고 46T도 있고 그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삼중유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삼중유리 활용. 자, 그러면 이러한 삼중유리는 어디에 활용이 될까? 통상적으로는 미석이 창에서는 주로 복층유리를 사용을 하죠. 하지만은 시스템 창에서는 삼중유리가 활용이 됩니다. 물론 시스템 창도 공간에 따라서 베란다 창이다 이러면은 복층유리를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시스템 창은 삼중유리를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공한 센텀파크나 까멜리아 오트 또는 포세이돈 현장 같이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주상복합이나 고층 아파트의 경우 시스템 창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시스템 창 개보수 공사를 할 때는 동일하게 시스템 창이 들어가게 되죠. 그 시스템 창 시공을 할 때 확장된 공간이다, 즉 다시 설명드리면 거실 공간에 시스템 창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유리의 채택은 삼중유리가 정답입니다. 시스템 창이 아닌데도 삼중유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거실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중창, 발코니 전용 이중창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측부에 보면은 픽스창, 고정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유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중창이 아니고 픽스창은 단창이잖아요. 단창인데 유리를 삼중유리를 하면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처럼 시스템창 아니더라도 삼중유리는 다양하게 사용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판유리 있고 복층유리 있고 삼중유리 있고, 그럼 사중유리는 있냐? 있습니다. 오늘의 소개의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